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원리학습법 소방학개론의 권혁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3 화재론입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에 연소론을 배웠습니다. 연소의 3요소, 4요소도 배웠죠.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분해돼서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될 때 연소 범위 안에 들면 점원에 의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 화재론에서 실제 건축물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배워보려 합니다. 자, 화재라는 어떤 개념인가? 자, 소방, 과학적으로, 형법, 민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소방에서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이 필요하거나 화학, 폭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빛과 열을 내는 산화 현상이라고 하고, 형법상으로는 불을 노와 매개로 독립하여 연소하는 것을 말해요. 자, 민법상 고의 과실로 인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히는 화재를 말합니다. 자, 소화 적응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인류 전문가주 백황, 청황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 적응성 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 주방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이렇게 분류했을까요? 결국 불을 잘 끄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화재 불이 났어요. 그런데 야, CO2 소화 설비 해. 자, 이게 불이 잘 꺼질까요? 예, 잘 안 꺼집니다. 즉 불을 잘 끄려고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반 화재가 뭔가? 결국 일반적인 가연물인데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냐 안냐 요거 차이예요. 남으면 일반 화재로 가고, 그럼 유류는 반대로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아요. 우리 핵심만 보고 넘어갈게요. 전기는 전기와 관련된 화재, 금속과 관련된 화재, 가스, 가연성 가스 화재죠. 자, 주방 화재, 이건 K급이에요. 자, 주방에서 동식물을 취급하는 때 조리해서 일어나는 화재, 예전에는 B급이었는데 따로 빠져나왔다는 거. 그리고 식용유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자, 식용유는 발화점이 B점보다 낮아 소화 후에도 재발화가 일어나는 위험이 있다.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류 점군 가조, 이걸 영어로 A, B, C, D, E, K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자, 화재 발생 현황 봅시다. 자, 발생 요인이 뭐냐? 대부분 부주의, 전기, 미상, 기계, 방화, 부전, 미기방 이렇게 외우시고, 자, 부주의 요인이 뭐냐? 담배가 많다. 정기적으로는 단락, 절연화가 많다. 그 다음에 장소별로 봅시다. 주택에서 많이 일어나죠. 계절, 겨울, 봄, 가을, 여름. 겨울에 불을 많이 떼잖아요. 자, 건축물 화재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건축물 화재. 왜 건축물 화재일까요? 즉, 자, 우리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 집에서 살고, 어떤 빌딩에서 일도 하고, 어떤 분은 공장에서도 일도 할 거 아니에요. 즉, 어떤 공간 안에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구획실이에요. 구획실. 구획실이 뭐냐? 어떤 건물 내에 폐쇄된 방이나 공간을 말해요. 그렇죠? 이게 집이 될 수 있고 빌딩이 될 수 있고 공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이 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배우는 거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연수의 3요소를 배웠어요. 가연물, 산소, 점화원이 있을 때, 그리고 연쇄적인 화학 반응이 있을 때 우리는 연소가 이루어지죠. 좋습니다. 자, 일단 화재가 났다고 하면 일단 점화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즉, 가연물과 산소가 있으면 불이 잘 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점화원에서 불을 붙였으니까요. 자, 이걸 실내에서 불이 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불이 공기가 많으니까 잘 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연물에 의해서 이 공간이 통제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린 연료지배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던 공기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산소에 의해서 이 가연물이 타냐 마냐가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린 환기지배형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요 개념 바로 좀 가져가셔야 돼요. 자, 구획실 화재 진행 단계 및 발생 현상. 자, 모든 구획실 화재는 발화기,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쇠퇴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윗문 두 개, 물론 위에다 이것 때문에 시야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자, 바깥쪽은 시원하서 한번 시야가 사라지고 공격권에 산소가 없으니까 자, 점점 저희가 지금 나이에서 저희가 시야가 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용 또한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특수의 중요성. 자, 이 영상은 강원도 소방학교 실물화재 훈련 때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 이 영상은 이 성장기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느낀 점은 하나, 와, 연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엄청 뜨겁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와, 사람이 살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획실 화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구획된 실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구획된 실이 있죠? 자, 여기에 발화관에서 화염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플럼에 의해서 천장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천장을 굴러다니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자,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냐? 롤 오버라 그래요. 롤 오버. 어디서 나오냐? 이쯤에서 롤 오버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가연성 가스가 계속 쌓일 거예요. 여기 가연물도 많을 거예요. 그죠?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이 실 전체에 화염에 순간적으로 휩싸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우린 그걸 플래시오버라 그래요. 자, 그럼 플래시오버가 어떨 때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소 속도가 빨라야 돼요. 자, 근거가 뭐냐? 40g per sec. 초당 어떤 가연물이 40g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소 속도가 빠르면 온도가 상승하겠죠? 온도가 어떨 때? 500에서 600도일 때. 그러면 온도가 상승하면 복사 에너지가 나올 거예요. 이건 20kW per m의 제곱. 1제곱미터당 20kW의 이 복사 에너지, 이 가연물을 계속 열을 축적시킬 거예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10% 이하 떨어지면 플래시오버가 나오겠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만족했다.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 시점으로 인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즉 환기지배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료지배형, 산소가 많은 연료지배형은 여기 가연물이 타면서 산소가 많으니까 이 화재를 통제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이 플래시오버로 인해서 산소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 공기가 이 화재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최상기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최상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산소의 농도가 줄어들죠. 대신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 연소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가스예요.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어떤 농도 범위, 연소 범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125, 74 2% 안에 들면 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릴게요. 자, 우리는 여기 농도가 있고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증기압력 곡선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상한계, 하한계. 그리고 만약에 이도가 600도예요. 600도로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일산화탄소의 가연성, 연소 범위가 12.5, 74%예요. 이 범위 안에 들면은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좋습니다. 이 최성기 때 점점 산소가 줄어들면서 이제 불안정 가스가 나와요. 그럼 농도는 점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가 이 부분에서 농도가 차고 있어요. 지금 일산화탄소가. 그러면서 누가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여기에 산소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도가 바로 이쪽으로 연소범위 안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걸 뭐라 그러냐? 백드래프트랍니다. 알죠? 백드래프트라고 합니다. 백드래프트. 그러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백드래프트는 어디에도 가끔 나냐? 이 성장기에서 이 환기지병이, 즉 백드래프트는 산소가 부족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성장기 때도 백드래프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드래프트죠. 백드래프트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배웠어요. 어떻게 그러면 소화 대책을 할 수 있을까? 백드래프트는 자, 보시요. 자, 온도가 600도 때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면 백드래프트가 안 생기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가연성 증기를 밖으로 배출해도 백드래프트가 생기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화제의 진행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개념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바로 이 시험 보실 때 성장기, 플래시오버, 최성기, 쇠퇴기 이걸 구분만 할 줄 알면 시험 문제는 다 풀리는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획실 화재 진행 단계. 자, 처음에 발화되잖아요. 우리 발화는 쭉 연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화재의 4요소, 가산, 점, 연 이게 진행되는 시기라는 거죠. 또 가연물은 어떻게 되냐? 열분에 대해서 가연성 가스가 생성돼요. 그러면 산소와 만나면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돼서 이 연소 범위 안에 들면 점원에서 발화가 된다. 또 발화는 뭐 스파크나 불꽃, 뭐 자연 발화 이런 거에서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발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성장기. 자, 성장기는 이 발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염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가스가 천장에 부딪히고 가스층이 점점 두꺼워진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형상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연료지배형 화재라는 것, 요게 개념이 중요한 거죠. 연료지배형 화재, 성장기 땐. 그래서 롤오버도 보인다는 거, 그리고 진한 연기.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때 화재 감지하고 초기 진화하고 피난을 유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화재 성장 속도를 어떤 걸 계산을 했어요. 자, 외우실 때는 우치로 2. 7호에다가 곱하기 2 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화재 성장 속도를 울트라 패스트, 미디엄, 슬로우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는가 의자, 천, 합판, 목재, 종이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플래시오버 우리 배웠죠? 즉 성장기와 최성기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시점에 플래시오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실내 온도가 최고에 이르는 시점. 여기에 포인트는 가연물 표면이 동시에 발화된다. 그리고 연료에서 환기로 넘어가는 과정. 이게 포인트죠. 플래시오버가.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피난 한계 시점이라는 거. 자, 그리고 플래시오버 현상은 이 점화원의 어떤 위치나 어떤 양이나 성질, 어떤 계구부의 크기, 실내 마감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열 전도도가 작아야지 플래시오버가 빨리 나오겠죠. 열 전도도가 작다. 열이 축적된다. 그건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플래시오버 현상은 건축물 실내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천장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가연물일수록. 그리고 불에 잘 안 타는 이런 경우 소요 시간이 플래시오버가 길어진다. 어려운 내용 없죠? 자, 최선기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환기지배형 과정이라는 거. 그러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될 수 있고 모든 가해성 물질이 화재와 관련돼 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하여 연소되는 다량의 가스가 나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우리는 백드래프트로 진행될 수 있다. 백드래프트,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탁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흑색 연기가 백색으로 변한다. 이런 거. 그리고 지붕이나 벽, 대들보, 기둥 등이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열 발산율이 감소한다. 열 발산율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화재 진행에 미친 영향이 뭐냐? 즉 플래시오버 영향 요인인데 뭐 별거 없습니다. 자, 배기구, 환기구가 수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구획실 그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구획실에 쌓여있는 어떤 물질에 따라 다르고 또 천장 높이가 중요하고 또 최초 발화되는 이 가연물의 크기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 그리고 추가된 그 가연물의 이용 가능성이나 위치, 그런 다음에 화원의 크기, 이런 영향이 있다는 거. 자, 열 방출률. 요거만 보실게요. 화재의 일정 시간 동안 발산한 에너지 양이에요. 화재가 탈 때 나온 에너지 양인데, 자, 그거는 뭐에 비례하고 뭐에 반비례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연소 속도, 유효 연소열, 기화되는 면적에 따라 비례하고 기화열에는 반비례한다. 이 공식이 있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즉, 연소열은 이 열 방출률은 기화열분의 순연료속이에요. 그 다음에 면적을 곱하고 연소열을 곱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즉, 이 기화열이거든요. 이 기화열에 반비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소 속도, 면적, 그리고 연소량, 연소열에 따라 비례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럼 기화열은 뭔가? 우리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 이걸 기화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열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화열이 작으면 분모가 작으니까 속도가 크고, 기화열이 작은 게 뭡니까? 휘발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목재 같은 경우는 기화열이 큽니다. 왜냐면 얘는 고체에서 여기 열량을 많이 넣어야 기체가 나오거든요. 이건 분해 과정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열 전달 초기에는 대류로 진행된다. 그리고 복사는 화재 성장기에서 최상기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이 복사 말씀드렸죠. 자, 이거 아까 설명한 내용인데 그냥 복습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자, 구획실 화재의 특수 현상. 자, 여기 처음 보는 플레임, 아까는 설명 안 했지만 플레임 오버, 그 다음에 백, 롤, 플래시 오버, 백드래프트. 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자, 플레임 오버 볼게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복도 같은 통로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벽이나 바다, 이 가연물의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플레임 오버라 합니다. 롤오버. 자, 롤오버. 이걸로 갈게요. 자, 롤오버. 아까처럼 어떤 천장에 불이 치솟으면 천장을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천장을 집적된 상태로 발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복도 천장처럼 이 화염이 굽어져서 나가는 현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플래시오버. 가연물이 발화점에서 가열하여 일순간에 동시에 발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거 개념 이해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화재가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또 다른 말로
연료에서 환기지병으로 전이되는 과정.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들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자, 플래시오버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처음에 연소가 되죠. 그러면서 이 화재, 플럼, 열기둥이 천장을 근처를 체류해요. 그래서 가연성 가스 농도가 증가하죠. 그 쌓이면서 화염에 쌓이게 돼요. 그러면서 가스층이 500도, 600도가 되고 이 복사된 가연물에 20kW를 초과하면 순식간에 화염에 덮인다는 거. 자, 이해 가시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시오버 징후 어떤 특징이 있나 볼게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고온의 연기, 근데 롤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정 공간 내에 전면적인 연소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일정 공간 내에 계속적인 열 집착이 이루어지죠. 두껍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계속 쌓이죠. 그래서 순간 동시에 발화되고 바닥 천장까지 다 고온 상태가 된다는 특징.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가 목재냐 내화구조 이 콘크리트 건물이냐에 좀 다르거든요. 당연히 목조가 더 빠르겠죠. 목조는 5, 6분이면 이 경과되면 플래시오버 현상이 나와요. 그리고 실내 온도는 8, 900도. 또 내화조 이 콘크리트 구조는 2, 30분 정도 발생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플래시오버를 어떻게 소화 대책할 거냐? 즉 배, 공, 냉으로 한다는 거. 배연 밖으로 열 방출한다는 거죠. 공기를 차단하고 아니면 관청으로 불을 직접 끈다. 배공냉 이거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해볼게요. 플래시오버랑 롤오버 어딘지 아시죠? 자, 플래시오버의 특징이 뭡니까? 열 복사가 강하다. 근데 여기는 약하다. 뭐에 비해서? 플래시오버에 비해서 약하다. 확대 전체 일순간 확대되죠. 이거는 화염 선단 부분의 주변에서 확대되는 거, 끝부분에서. 그리고 확산 매개체가 뭐냐? 공간 내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가 되죠. 이거는 상층부의 고온 증기층에서 발화된다. 고온 증기층에서만. 자, 구분 가능하실 거고. 자, 백드래프트. 제가 아까 설명했죠? 최선기를 지나서 산소가 부족 상태가 될 거예요. 환기지병 되면 공기가 들어와요. 왜? 불연정 가스. 요 중간에 나온다는 거, 그죠? 자, 이 백드래프트는 발생 빈도가 적어요. 근데 플래시오버는 높다. 그리고 발생 조건 500도 전후, 뭐 산소 농도 10도. 자, 이건 뭐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자, 좋습니다. 백드래프트는 화학적 폭발이다. 맞습니다. 자, 블라비와 같은 물리적 폭발과 연속 폭발과 같은 화학적 폭발로 구분되는데 이 백드래프트는 화학적 폭발이다. 화학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화학 변화. 어떤 A라는 물질이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B라는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렇죠? 즉, 우리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CO2가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새로운 물질로 변했다 해서 화학적 폭발이라는 거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